네, 먼저 20주년 정맥학계 맞추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회지에 관한 세션이 있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원래 제가 처음에 받은 제목은 학회지에 나아갈 방향이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혈관외과 학회지 편집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 경험을 좀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Vascular Specialist International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 1985년에 처음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스코프스에 등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아직은 SCI에는 등재를 못했고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브라함 링컨이 나이가 40을 넘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학술지, 학회지라는 거는 학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회가 친목단체인지 제대로 된 사이언스를 하는 학회인지를 보려면 그 학회의 학술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 학술지를 편집하고 논문을 투고해야 하는지 보면 사이언스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다. 또는 이거를 퍼블리케이션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학술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학술지를 편집하고 논문을 투고하고 그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셀프 오디시겠죠. 내가 정맥류 수술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냐? 좀 궁금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왜곡되기 때문에 자기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캐널리제이션 레이트는 얼마나 되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나만 그런지 너도 그런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여러 가지 베스큘러 디지즈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 젊은 서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특히 대학에 계신 분들은 승진하려면 논문 점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논문 업적이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쫓겨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학회지 입장에서 보면 SCI 등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우수 논문을 투고받기가 쉽고 학회지 운영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학회지를 갖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권이 세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액세스 말고 돈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학술지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회 수익 사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에서도 요즘 이제 SCI뿐만 아니고 임팩트 팩터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술지가 더욱 좋아질수록 대학 내에서도 교수 진급에 유리한 게 되죠. 그래서 2018년 12월에 제가 처음 이제 대한혈관외과 학회지 편집장이 되면서 명함을 맨 처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한 광고를 좀 하려고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SCI가 돼보자.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매드라인 등재하자, 스코프스 등재하자, SCI 등재하자 이거였고요. 이제 매드라인은 불행히도 탈락했고 올해 다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스코프스는 예상치 못하게 아주 수월하게 등재가 됐습니다. SCI는 2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가 아직도 심사를 안 해주고 있어서 당락을 아직 모르고 계속 지금 편지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잘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일단 에디터들의 국적을 이거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SCI 등재하는 그런 데를 이렇게 보면 에디터가 한 15개국 이상은 돼야 되고 오서도 한 10개국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테이션이 물론 많이
돼야 되고 좋은 논문들이 투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논문 투고 받기인데 나머지는 좀 에디터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실제로 시작한 일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부터 시작해서 투고 규정을 완전히 수정하고 이거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있고 갈수록 연구 윤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지를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투고 규정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하고 이제 영문 교정 업체를 선정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학술지 평가할 때 영어가 얼마나 괜찮은지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걸 위해서 에디터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학연 등을 통해서 에디터들을 인터내셔널리 모집하고 이렇게 피어 리뷰도 시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틈나는 대로 이제 여러 사이테이션이 잘 될 만한 논문들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롤 모델이 되는 게 유로피안 저널 베스쿨 앤드 베스쿨 서저리인데 여기가 임팩트 팩터가 올해 7점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0.7 정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여기는 87년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뒤처졌는지 반성을 좀 하면서 여기를 롤 모델로 해서 좀 완전히 다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 바로 세우기로 이렇게 학술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의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학회지의 에임즈 앤 스코프스를 완전히 다 바꾸고요.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네 학술지에 특별한 게 뭐냐? something special을 여기다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거를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학술지가 주창하는 바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거 못 하는 거. 그래서 그 프리시전 서저리, 온코베스컬 서저리, 로보틱 서저리, 서전 리컨스트럭티브 그래프트 뭐 이런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도림파틱 인터벤션, 플레보림페데마 이런 말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른 학술지와 다르게 썸씽유를 추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그 에디터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워크숍들을 하고 조금 전에 발표하신 이미경 교수님도 이 워크숍에서 이런 많은 강의를 해주셨고요. 특히 캄제하고 과편협 회장님이신 허선 교수님이 제 학술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맥 학회지도 이분 굉장히 오픈 마인드셔가지고 이메일 딱 보내면 바로 답장을 주십니다. 그래서 좀 초청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온갖 내용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아주 소중한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권유하고요. 그래서 영문 교정업체가 저희 에디티지 선정해가지고 돈은 좀 들지만 학술지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하고 그 학술지 편집위원들끼리 어떻게 해보려 하는 거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요. 학회에서 이제 우수 논문상 시상도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우수 리뷰어도 시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베스트 리뷰어만 신청했는데 가장 많이 해주신 분 그리고 가장 빨리 해주신 분도 사실은 아주 공헌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데 아주 좋은 논문들을 두고 해야지 사이테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코리안 빅데이터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걸 인용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라 데이터나 코리안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나 KSP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회에서 주는 연구장학금 논문을 내도록 하고 이건 아직도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오랄 프레젠테이션 채택된 사람은 미리 원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해내는 거죠. 다 그 학회에서 코멘트한 거를 다 반영시켜서 수정시킨 다음에 그럼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에디터 페이지라고 연말에 이제 그 해에 백서 비슷한 것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주 리뷰어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학술지 발전을 노력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학술지 발행 성과인데 한국과총에서 요구하는 최소 논문 편수는 1년에 40편입니다. 40편 이상이 돼야지 우수 학술지로 평가를 해서 몇 번 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숫자는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오리지널 아티클, 케이스 리포트, 뭐 리뷰 이런 논문들이 약간 쓰기가 어렵게 돼요. 좀 더 간편한 양식으로 좀 바꿔서 리뷰 대신에 인바이티드 커멘터리, 그다음에 이미지 오브 베스큘러 서저리 케이스 리포트를 대신하는 거고, 레피드 커뮤니케이션 오리지널 아티클을 좀 짧게 쓸 수 있게 이런 논문들 형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논문들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이터블한 논문이고 넌 사이터블한 게 있는데, 넌 사이터블이라는 건 뭐 에디토리얼이나 레터 투 에디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디토리얼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술지 전체 보면 지금 한국에서 오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외국에서 한 14개국 정도에서 하고 있고, 사이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걸 잘 들여다보면 어떤 논문들이 가장 사이테이션이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대부분 리뷰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의뢰해서 쓴 미국 사람들이 쓴 논문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회원들의 적극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디터 몇 명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수 논문을 투고해 주시고 학회지 논문을 인용을 좀 많이 다른 데다가 낼 때 인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피어 리뷰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디터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좀 보장해 주시고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이제 인덱싱을 시작해서 KC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인덱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찾아볼 수도 없고 사이테이션도 하기 힘들겠죠. 세계화를 해야 되고, 영문 발행, 지금 보니까 이제 이름도 잘 바꾸셔가지고 혈관외과 학회지에서 코리아라는 말을 빼는데 한 25년 걸렸습니다. 세계화를 가려면 코리아를 고집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논문 유치하고, 이제 요즘 SNS 홍보도 유행하기 때문에 학회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젝션 레이트는 과총에서 요구하는 리젝션 레이트는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인데, 아무튼 여러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지 학술지가 발전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